CAD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파일로 시작을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게 템플릿이거든요. 템플릿 안에는 이미 뭐 문자 스타일이나 선 종류, 치수 세팅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돼서 세팅된 파일이거든요. 실무에 가시면은 회사에 최적화된 템플릿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템플릿을 왜 만들어 봐야 하냐면 템플릿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잘 만들어진 템플릿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회사에서 먼저 알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야, 이거 누가 편집할 줄 아냐? 이랬을 때 절대 나서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편집하는 일은 전부 다 이게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전투력은 항상 숨기고 계셔야 돼요.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팁이 되겠습니다. 오늘 템플릿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도면을 만들고 ACAD ISO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선 처음에는 ACAD ISO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템플릿을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문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에서 합니다. 스타일. 그래서 ST 누르면 문자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글꼴 이름은 이제 ISOCP나 로만스를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이 끝에 확장자가 SHX로 끝나는 문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SOCP나 로만스, 네, 이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만스, ISOCP 아니면은 로만스, 요거 둘 중에 하나. 근데 뭐 옛날에는 로만스를 좀 많이 썼는데 이게 ISOCP가 조금 더 뭐 이렇게 간격이 좁게 세련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큰 글꼴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줘야 한글이 표현이 됩니다. 큰 글꼴 사용. 이걸 꼭 체크를 해줘야 한글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 큰 글, 여기 오른쪽에 보면 또 바로 큰 글꼴 있죠. 여기에서 맨 밑에 아래쪽에서 세 번째 WHGTXT 요거까지 선택을 해줘야 한글이 안 깨지고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 스타일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하고 닫기 하면은 이제 문자는 세팅이 끝났고, 이번에 이제 치수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치수 같은 경우에는 DDIM 이라고 입력하면 이제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뜨거든요. DDIM 하고 입력하시면 이제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뜨고, 이제 여기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에 들어가서 치수선 색깔은 이제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되는데 저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보조선도 색상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까지 이제 수정을 했고, 그리고 기호 및 화살표로 가보면 지금 화살 촉이 닫고 채움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설계 하시다 보면 이런 거 기울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기 빈 작은 점 이렇게 점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포인트로 이렇게 점으로 뭐 이렇게 이제 점이나 포인트 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우선 닫고 채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자 쪽을 가볼게요. 문자를 가면 여기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탠다드가 아까 저희 처음에 세팅한 문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겠다. 근데 문자 색상만 여기서 좀 따로 바꿔주시면 돼요. 문자 색상은 저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문자 색상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꿨죠. 그리고 맞춤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춤에 가면은 뭐 여기서는 뭐 따로 손댈 거는 없어요. 네. 그 다음으로 1차 단위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편집해줘야 될 게 있는데, 1차 단위 가면 각도 치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각도 치수에 보면 지금 정밀도가 0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정밀도가 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일반 치수에 대해서 뭐
소수점을 몇째짜리까지 표현을 할 거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도는 이제 0.00,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딱 10으로 정수로 떨어지면 후행은 표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밀도를 0.00으로 바꾸시고 후행 똑같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체 단위로 가보면 뭐 여기도 뭐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공차도 없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치수 스타일을 저희가 바꿨고, 그리고 닫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그 다음으로 지금 치수까지 했고, 이제 라인 타입이라고 해서 선 종류를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라인 타입 하고 엔터를 하면 우선은 컨티뉴어스라고 해서 선이 그냥 일반 실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로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로드를 하고, 지금 선 종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필요한 것만 로드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선만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센터, 그리고 이제 센터가 2가 있고 센터 X2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그냥 센터는 그냥 1점 쇄선이에요. 근데 센터 2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조밀조밀하게, 그러니까 간격이 더 조밀조밀하게 나오는 거고, 센터 2번은 이거 2배 크기로 나오는 겁니다. 네, 크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우선 꼭 필요한 건 센터, 그리고 대쉬가 되겠죠. 대쉬가 은선이거든요. 근데 대쉬에도 은선이 있고, 그리고 히든이라고 하는 은선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쉬 아니면 히든, 이렇게 은선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컨트롤 키 누르면서 제가 지금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기 팬텀이라고 하는 게 2점 쇄선이에요. 2점 쇄선. 이거 가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히든, 팬텀 3개. 그래서 이 3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선이 로드가 됐죠. 그래서 꼭 이제 로드를 해야 되는 게 센터선, 히든, 그리고 텀. 요게 이제 2점 쇄선, 그리고 1점 쇄선. 은선이죠, 은선. 네, 센터가 1점 쇄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끝났죠. 그래서 지금 라인 타입까지 저희가 추가를 했고, 이제 이번에 이제 레이어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 레이어 입력해 볼까요? LAYER. 레이어 입력해서 이제 켠 다음에 도면 특성 관리자가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아이콘 새 도면층이에요. 이걸 클릭하시면 도면층 1번, 이거는 외형선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외형선이라고 만들고 살짝 좀 늘려서, 지금 이제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이 아니라 저는 요거를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바꾸고 선 종류는 그냥 바로 컨티뉴어스. 요거 이제 그냥 일반 실선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든 1점 쇄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중심선, 센터선, 중심선이라고 만들고, 초록색이 아니라 요거는 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 확인. 그리고 선 종류는 여기에서 센터 있죠. 이렇게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저는 라인 타입에서 로드로 따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선 종류 누르면 여기에서도 바로 로드 하실 수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외형선, 중심선 만들었죠. 은선도 만들어 볼게요. 은선이라고 하고, 저는 이거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고, 선 종류는 히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점 쇄선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2점 쇄선은 가상선이라고 하고, 색상은 여기.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하나? 선홍색. 예, 선홍색으로 하고, 선 종류는 팬텀.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선들을 이렇게 레이어에 추가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뭔가 뭐 파이프를 설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라인이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파이프 라인이 뭐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도면층을 많이 만들어서 그 라인, 파이프 1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뭐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색상을 다르게 하시면 되겠죠? 이쪽에 뭔가 뭐 다른 원하는 색상들이 있으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레이어를 다 구분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어까지 만들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레이어까지 만들었지요. 그래서 레이어를 바꿔서 중심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그려볼 건데 한 30mm만 그려볼게요. 30 엔터 하고 ESC를 누르면 분명히 중심선으로 지금 레이어가 그려졌는데도 안 바뀌죠. 그러면은 뭐 은선을 한번 해볼까요? 은선해서 선을 그려보니까 이거 너무 지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LTS 네. 라인 타입 스케일 LTS 값을 0.1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선 축척이 바뀝니다. 내가 객체를 이제 얼마나 큰 걸 그릴지 그래서 이 라인 타입 스케일을 이 도면 몇으로 이제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할지 뭔가 좀 굉장히 큰 객체를 그리신다고 하면은 기본 값이 1이거든요. 근데 뭐 한 100mm, 200mm 정도의 걸 그리신다라고 하면 뭐 0.2 아니면은 좀 더 큰 거면 0.5 이런 식으로 이제 LTS 값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번거롭게 바꾸실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표제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A3 용지 표제란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사각형을 그리고 왼쪽 구석부터 오른쪽 구석까지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420 탭 그리고 297 하면은 이제 A3 이제 용지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용지 사이즈를 만들었고,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옵셋으로 한 이렇게 좀 저는 5mm만 안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띄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종이가 조금씩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만듭니다. 사실 이것도 뭐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작성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이제 윈도우로 여기 구석에서 여기 구석까지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필요 없으시면 뭐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렇게 이 선을 삭제하고 출력할 때 이 끝선을 이용하려고 이렇게만 남겨놓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이제 다 뭐 취향 차이,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도면 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그 뭔가 그 문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뭔가 텍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냥 글씨로 이렇게 말 써요. 이렇게 쓰고 이걸 이제 블록으로 만듭니다. 블록으로 얘를 만들어서 뭐 A3 용지라고 하고 기준점은 여기 구석을 지정을 해서 블록을 만들어요. 이게 블록을 만들면 지금 얘를 더블 클릭하면 따로 뭔가 들어가서 이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또 텍스트를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더 뭐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여기 도면명 이름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도면명 그리고
이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 거고, 여기는 이 두 개는 지금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 텍스트로 그냥 써서 합니다.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tt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att. 네, 여기에서 att 하고 엔터 하면 이게 이제 그 속성 값으로 블록을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태그에 명령을 합니다. 도면명.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이제 미리 보기가 어떻게 될 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면명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값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요거 한번 뭐 기본값 도면명을 기입하세요. 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아니면은 우리 뭐 회사에 A0001 뭐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높이는 지금 이제 문자 높이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5mm로 할 수도 있고 뭐 10mm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문자 높이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9.7mm 정도 되네요. 그냥 뭐 깔끔하게 10mm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오케이 누르고, 아이고 태그에 한 가지 또 제가 태그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언더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여기에 클릭 하면은 이제 DWG 네이비 되겠고, 그리고 여기 한번 ATT 한번 더 해볼게요. ATT 엔터.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 성함, 성함 적으세요. 이렇게 하고 확인. 다음으로 여기에서 클릭. 이렇게 하고 이제 이름을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록 B 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 A3 이제 A3 테스트라고 하고, 기준점은 왼쪽 구석 정한 다음에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만들어서 확인하면 이번에 이제 이게 달라지죠. 속성 편집이라고 하는 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뭐 개념이라고 하고, 도면명은 A000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블록인데도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개념 1 A0004. 네. 이런 식으로 블록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표제란 같은 경우에는 이 ATT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까지 다 만들었는데, 이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블록이 이렇게 보여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을 지웁니다. 블록을 지우면 지금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면 안에 블록이 남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서트로 확인해 볼게요. 인서트로 블록을 삽입하려고 보면 지금 현재 블록에 A3 테스트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워도 이 템플릿 안에는 블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블록을 되게 많이 등록할 수도 있겠죠. 네, 등록을 미리 보이지는 않지만 미리 다 등록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듬질 기호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역삼각형 뭐 이런 이제 다듬질 기호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블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뭐 되겠죠? 뭐 3개, 33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삽입점 지정하고, 뭐 이걸 이제 블록으로 만들었다. 지우고 인서트 삽입하면 이렇게 블록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워졌지만 이 백그라운드에는 다 있다. 근데 이제 블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실 그 템플릿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당히 이제 블록을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면 이제 DWT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DWT로 한번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여기 파일 유형에 그 DWG가 아니라 여기 DWT라고 하는 게 있어요. DWT. 여기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면 우선 이 CAD 기본 템플릿 폴더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나의 템플릿 개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템플릿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미터법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영국식이 아닙니다. 예, 미터로 해야 되고 확인. 그리고 이제 얘를 닫을게요. 종료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하면 여기 나의 템플릿 요게 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탐색기에 뭐 여기 이런 곳에 이렇게 붙여 넣어서 이걸 따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면 지금 아까 제가 세팅한 이런 그 레이어들 그리고 텍스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지금 잘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